비트코인 트레이더 코털 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비트코인 올해 안에 1억 갈 것이다. 그 이유와 근거, 그리고 호재 뉴스,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제 생각과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호재 뉴스를 제가 들고 와봤고요. 호재 뉴스를 들고 와봤는데 비트코인 만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비트코인 선물거래 승인 이렇게 돼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은행입니다. 이 은행이 시작함에 따라 각 은행들이 제가 한다고? 야, 우리 늦으면 안 되지. 우리도 빨리 시작하자. 이렇게 발판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각 매개체가 된다는 거죠. 발판 효과가 된다는 거죠. 제가 저번에도 설명해 드렸는데 워렌 버핏이 브라질 은행 누뱅크의 ETF 상품을 출시한 누뱅크에 투자를 했어요. 이 말은 워렌 버핏이 간접 투자에 나섰다. 비트코인 간접 투자에 나섰다. 그럼에 따라 유대인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이렇게 발판 효과, 잘 나가는 놈들이 먼저 시작하게 되면 우리들은 야, 정말 촉 좋은데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거 아이가? 야, 우리도 이거에 자세히 한번 알아보자. 돈이 되는 건지. 야, 정말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발판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엘살바도르 또한 지금 실제로 파라과이도 지금 나오고 있죠. 법정 앞에 비트코인 법정 앞에 승인을 하기 위해서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남미 국가,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국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나라가 굉장히 많다 했어요. 굉장히 많다 했는데 엘살바도르가 승인을 함에 따라 눈치를 보고 있던 남미 국가, 아프리카들이 곳곳 승인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본다고 했어요. 그런 효과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현재 활발하게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이 활발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독일은행에서 암호화폐 ETP 상품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11종 판매, 비트코인, 이더리움, 폴카닷, 스텔라, 카르다노, 에이다, 솔라나 등 이렇게 상품을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빠진 게 리플, 비트코인 캐시도 있어요. 비트코인 캐시. 이렇게 독일 은행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독일 은행에서 나선다면 영국, 각국 나라 은행들, 독일에도 은행들이 많겠죠. 이렇게 투자 사업을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런 호재도 있고 또 하나 이거 보고 넘어가실게요. 그레이스케일, BNY 멜론은행과 파트너십 제휴, ETF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미국 SEC에서 계속 ETF를 연장함에 따라서 미국 월가 투자회사들이 우회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은행 670개 곳에서 비트코인 거래 지원에 나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투자 상품들이 곳곳에서 우회적으로 지금 나오는 가운데 SEC에서 이거를 계속 연장만 할 수 없어요. 연장만 할 수 없습니다. 계속 바깥으로 빠지니까 연장만 할 수 없으니 올해 안에 ETF 상품이 승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ETF 상품이 승인이 된다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요. 굉장히 비트코인의 가장 큰 호재입니다. 가장 큰 호재예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때까지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얘기했고 위험하다, 변동성이 크다, 그리고 해킹에 대한 문제도 있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접근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수요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늘어날 수 있다. 그 이유는 뭐냐? 법정 테두리 안에서 법으로 지켜주는 투자 상품이 나오는 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투자 수요가 불안에 떨고 있던 이거 사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던
국민들, 서민들 안전한 ETF 상품에 투자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굉장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ETF는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굉장히 수요를 많이 불고 올 거예요. 그리고 이게 승인이 되자마자 호재 작용으로 인해서 굉장히 상승에 큰 효과를 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거 터지자마자 저는 최소 1억 갈 것으로 봐요. 1억 갈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 금지가 악재로 작용이 됐었는데 그게 해결이 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호재로 바뀌고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4회 연속 마이너스 조정 기록, 전에 대비 4.8%. 2주에 한 번씩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난이도 조정을. 지금 중국 채굴업자들이 나가면서 채산성이 낮아졌어요. 난이도는 높은데 채굴업자들이 나가게 됨에 따라 채산성이 낮아졌는데 그거를 난이도를 조정하면서 저번에 아마 마이너스 28%까지 다운시켰을 거예요. 요번에 또 마이너스 4.8%, 뭐 4회 연속 마이너스 조정 기록이라는데 이렇게 난이도가 낮아짐에 따라 채산성이 높아지겠죠. 채산성. 그렇다면 지금 이거를 또 호재로 보는 게 수수료가 싸진다. 축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호재로 받아들인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다른 회사들이 채산성이 지금 높네. 지금 뛰어들어야지. 우리 지금 뛰어들자. 그런 회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록 회사가, 석유 회사가 비트코인 채굴기 최대 100만 대 배치 계약 체결에 뉴스가 떴습니다. 중국 채굴기를 지금 사들여서 석유 회사인데 블랙록이 천연가스 재생에너지로 채굴을 시작한다 합니다. 100만 대면 엄청난 양이죠. 예. 그만큼 이렇게 속속들이 채굴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들어올 것이다. 중국발 악재는 이제 해결이 돼가는 모습이다. 그리고 호재로 바뀌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해 드리고 온체인 데이터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온체인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고래들의 움직임을 저희가 예측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매수 매도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 차트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트를 결국에는 결정하는 게 고래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큰 움직임은. 그래서 죄송합니다. 큰 움직임을 보실 때는 온체인 데이터를 참고하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온체인 데이터 긍정 지표 제가 몇 가지 들고 와봤는데 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BTC의 총량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보이실 겁니다. 이 말은 고래들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서 자기 개인 지갑으로 출금을 해서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 물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얼마나 공급이 부족 직면한 상태인지 보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겠구나.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듯 비트코인 차트는 굉장히 불안해요. 그리고 많은 JP 모건이나 다른 투자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계속 까고 있죠. 굉장히 불안한 상태. 여기에 떨어지면 26,000달러 갈 거다, 뭐 24,000달러 갈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고래들이 많이 물량을 모은 상태에서 고래들이 팔지 않는다면 크게 떨어질 확률은 적다고 보여요. 개인들이 물량이 많이 갖고 있다면 벌벌 떠니까 뭐 26,000달러 쟤네들 말들처럼 떨어질 것 같은데, 고래들은 시간과 미래를 갖고 투자하지 단기적으로 가격이 떨어진다 해서 팔지 않는다 했어요. 차라리 추매에 나설 거지. 그래서 고래들이 많이 들고 있으니 우리는 좀 크게 떨어지는 거는 안심하고 떨어질 때마다 공격적으로 투자하자라고 설명드렸어요. 일단 그 이유 중에 하나고, 지금 저점 라인이다 라는 신호의 지표 하나 더 들고 왔습니다. 이거를 보실 건데, 펀딩비, 비트코인 펀딩비를 뜻하는 내용이에요. 비트코인 펀딩비가 낮을 때
저점일 확률이 높았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들고 왔습니다. 비트코인 펀딩비가 지금 마이너스 펀딩비예요. 그만큼 리스크가 적고 접근하기 쉽다. 그리고 펀딩비가 낮을 때 저점이었다.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펀딩비가 높을 때 투자를 하면 리스크가 높겠죠.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펀딩비가 높을 때는 고점이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펀딩비가 낮다 보니까 지금 저점의 형태다. 지금 저점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단 이 자료 들고 와봤고, 또 안심할 수 있는 거 온체인 데이터 하나 더 들고 왔어요. 자 보시면 전체 거래소로 입금한 BTC 지갑 주소의 총 개수. 이 말은 뭐냐면 비트코인 입금량 총 개수도 중요하고 평균량도 중요합니다. 근데 지갑 주소의 총 개수도 중요해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입금을 한다는 건 비트코인 뭐 문제가 있다, 이상하다, 조짐이 되겠죠. 이렇듯 지금 비트코인 주소량이, 입금하는 주소량, 사람들이 많을 때는 고점이었다, 하락 발생 원인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에 또 이런 현상들, 비트코인 개수라든지 지갑의 개수, 양을 우리는 판단함에 따라 고점을 추측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얘기해서 이렇게 지갑의 주소가 입금량이 줄어드는 모습, 저점에 가깝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높아진다면 하락이 기운이 높겠지만, 이렇게 낮아짐에 따라 우리는 저점이구나, 많이 안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자 차트를 보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박스권에서 굉장히 불안한 상태, 차트적으로 보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이렇듯 지금 굉장히 우리를 비트코인 사기니 뭐니 26,000달러 가니 너희들 투자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투자회사 JP모건 뭐 이런 사람들이, 워렌 버핏까지 포함입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뒤에서는 투자에 나서고 있다, 활발하게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진실을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사람들의 말에 조금 현혹되지 말자라는 내용이 되겠고, 비트코인 ETF 상품도 올해 안에 출시될 것으로 저는 보여진다.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고래들의 움직임이 비트코인 매집량을 굉장히 크게 늘었다, 비트코인을 망한다, 야 비트코인 이제 끝이야 말하면서 과연 매집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앞에서는 비트코인 사기니 뭐니 하면서 지들은 모아가고 있는데 진짜 비트코인이 망한다면 왜 이렇게 고래들은 매집을 하고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투자처 수요가 확대되는 모습, 그리고 사업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 여기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점인 확률이 높다라고도 제가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공격적으로 한번 우리는 지금 차라리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다 라고 설명해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